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수가 크게 다시 반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은 할 수 있죠. 월가가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요.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공매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요. 금리가 올라갈 땐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고 또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2월 7일 이후로 회사채 시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나아진 게요. 12월 2일 레고랜드. 자, 그 채권에 대한 이제 해결책 때문인데 AA 뿔 이런 채권들은 회사채 좀 좋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12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게요. 윈도우 드레싱이요. 쉽게 윈도우 드레싱. 백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구간이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는 거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배당 낙인 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주고 나니까 그만큼을 깎아서 지수가 시작을 하니까 보통 지수가 마이너스 2%대로 시작해서 보통 ELW 같은 경우 콜을 그날 아침에 그냥 전적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코로나 때랑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배당을 우리한테 조금 주기 시작을 하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조금 주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2%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살짝 하락했다가 올라간 것도 그렇게 세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 낙인 날 지수가 마이너스 2%씩 뚝 떨어졌다는 건 배당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는 거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ELW나 주식을 볼 때도 아직은 ELW는 특히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평단을 낮출 시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FOMC가 연준이 금리를 0.5를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12월 달에 막상 드러나야 되죠. 하지만 일단 내년도 2월 달까지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근데 2월 이후에 언급은 안 해요. 왜냐하면 파월이 2월이 임기 말이거든요. 계속 파월이 과연 할까요? 물론 작년에 금리를 올렸어야지 돼요. 자, 올렸어야 되지만 금리를 못 올린 게 그게 문제였죠. 또 문제는 미국이 거의 2%의 금리를 0.3으로 낮춰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채권의 반대예요. 수익률의 반대가 채권 가격인데요. 0.3에 낮췄다가 미국이 당연히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니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금리를 그렇게 올려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금리가 10월 15일, 20일 전후부터 지금까지 1%가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10년물 채권 플러스 10년물 물가채인데요. 한 5.5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1%대 4.5 미만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까지 포함한 걸로 여기서 이제 팔고 나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지난번 10년물 채권이 8월 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도 못 올리게 됩니다. 즉 채권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서 11,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고 뭐가 없습니다. 못 올려요. 이미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아직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우직하게 갖고 있어야지. 평단 낮췄다 그러면 더 막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 가격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ELW는 특히 지금 당월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거래일로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날 휴일이다 그러면 수요일도 휴일이다 그러면 한 주를 밀게 됩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였어요. 내만여의 날이죠. 그만큼 악재가 있는 날 치고선 지수가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제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금요일 날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 날 방송을 듣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12일 날 장을 이제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움직임이랑 해서 자금 시장을 알아보면서 ELW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 진정한 오늘은 이제 주식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평단을 낮추면 안 돼요. 그냥 그 가격 금액 그대로 주식도 아직 바닥을 찍었는지 모르는데 낮출 바에는 왜 그만큼을 낮추겠어요. 그냥 있는 돈 다 투자.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 금액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ELW 지수 무관은요. 2023년도 1월 만기물이 시작됐습니다. 만기물은 이제 1월 달 만기물이에요. 지금 시작을 했고요. 1월 만기물은 짧은 단타로 많은 회전의 단타가 이루어진다. 이 이유는 달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12월 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배당을 주게 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겠죠. 배당을 받으려고 대형주들 물론 기업들이 은근히 지금은 이 배당 관련주라기보다는 자, 채권들을 뭐 한전이나 이런 채권들을 6%대 뭐 이자를 주고 이러니까 사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배당 관련주가 움직이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여기에 우리는 공적 자금, 체납펀드랑 50조 플러스 알파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레고랜드의 약정도 보시면 조금 기가 막히고요. 그렇다고 레고랜드를 빵꾸를 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잘 풀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자, 방월물 거래할 때 들어갔던 차월콜이 지금 가격이 낮아졌어요. 왜냐면 요 며칠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평단을 낮추면 안 됩니다. 물론 적정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콜의 평단을 낮춘다는 건 콜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등가격에 맞춰서 사셔야 됩니다. 등가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등가격, 부등호 는이죠? 는이에요. 부등호로 는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의 가장 근사한 콜을 다시 사야지 옛날 싸구려 콜을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지난달에 그 싸구려 콜들도 싹 다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평단을 낮춰서가 아닙니다. 자, 평단을 낮춘다는 시기에 700원짜리 예를 들면요. 평단을 낮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평단을 낮춰서 380원까지 낮추셨던 분이 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엄청나게 풋없이 콜이요. 자, 이런 분들이 평단을 낮춰서 더 많은 금액을 넣는다. 물론 평단을 낮췄지 않았어도 505원까지 간 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 35원까지 떨어졌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평단을 낮추. 그냥 얘는 그대로 평단을 낮추지 말고 두고 등가격에 새로운 콜을 거래했으면 얘도 작은 물량 그대로 기다려서 500원대까지 갔을 거예요. 매수한 가격은. 근데 또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푸시 없이 콜만 갖고 있으면 계속 평단을 낮추게 돼요. 콜인 걸 안 거예요. 타임머신을. 근데 콜풋을 양쪽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 콜백, 풋백 갖고 있지만 수익 난 걸 팔아 나간 게지 양매수가 자 콜백, 풋백인데 풋으로 수익 나놓고선 평가 금액이 그럼 콜이 떨어지겠죠. 풋 수익 난 걸 팔아서 콜을 잡는 이런 양매수가 아니에요. 지금 비중은 풋이 좀 작습니다. 콜 대비 풋이 현저하게 작아요. 그동안에 풋이 수익 났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 월요일은 1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도 엄청나게 방어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10년물 채권이요. 우리의 자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의 3분의 2를 거의 차지하는 10년물 채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10년물 채권을 풀다가 21년도 요쯤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30년물 채권을 많이 풀었어요. 원래 30년물 채권이 가격이 제일 비싼데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물 채권보다 30년물 채권이 금리가 더 높아진 거예요. 흔히 월요일날 바로 1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발행이 있는데 환율을 글로벌이 물론 무너져 버려도 어느 정도는 환율을 방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껏 쉽게 얘기하면 자 공적 자금이 최근 들어가서 채권 시장을 방어했잖아요. 9,000원짜리의 우리 10년물 채권을 10,000원까지 올렸다가 팔고 나가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환율이 방어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요. 쉽게 얘기하면 월요일날 아침에 지수가 어디서 시작했을지 모르는데 올라서 시작을 해도 기다리셔야지 돼요. 콜을 더 사시면 안 됩니다. 채권 매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밀려요. 그럼 밀렸다가 계속 푸시냐고요? 아니요. 통환채랑 들어가는 즈음에 정확하게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통환채가 10시부터 10시 10분에 발행되지만 지수는
그러면 환율을 방어해주기 시작하겠죠. 우리 시장에서 바로 9시 20분 전후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자, 통환채 이후에 이제 본채권, 10년물 채권 발행 이후에 방어가 되지 않으면 그때 이후에 10시 40분부터 11시거든요. 그 전부터 지수가 밀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환율을 월요일 날은 가장 강하게 봐야 됩니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바로 자, 연관된 거냐고? 아니요. 채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거기에 짜투리로 빠져나왔던 주식시장이 이 채권 시장을 보면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월 만기니까 12월 한 달 내내 진행되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풋을 거래를 하다가 지수가 밀렸을 때 풋 단타를 치다가 자 콜이 움직일 때 그 콜의 평단을 낮춰서 저가 콜을 또 다시 평단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등 가격의 콜을 차라리 추가로 매수하시면 그걸 거래하면서 저가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한쪽에 물량을 여러분이 넣어서 평단을 낮추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회전의 단타가요. 평소에 수익을 5% 10%씩 냈다 그러면 한 3%짜리를 진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주식처럼 빛보다 빠른 손절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주식은 손절이에요. 물론 ELW는 파생입니다.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간 주식은 재무구조 없이 매수했다. 빛보다 빠르게요. 차트만 보고 단타로 들어갈 경우에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장에서 주식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찌됐건 재무구조 보고 들어가도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하지만 차환이요. 만기된 채권이 100억이 만기다. 그러면 100억을 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그 채권을 사줄. 하지만 이제 성풀의 꿀 종목은 자, 또 푸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무기명 채권으로 지인에게 푸는 3호예요. 1년을 기다려서 가격을 올려갖고 그냥 그 가격에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0 약정이 있거든요.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에게 주는 3호 전환 채권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지금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뭐 재료가 아직까지는 자금을 넣어도 올라가다 말 테니까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도 평단을 낮추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재무구조 검토 없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트만 보고 단타를 들어간 경우 답이 없어요. 그냥 손절이에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재무구조를 그리고 재무구조를 뭐 우리가 판단하나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재무구조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채권 발행은 약정을 보셔야죠.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손절이에요. 여기에 단타 물렸다. 주식은 손절해야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빛보다 빠른 단타, 손절. 여러분 그게 쉽게 되시나요? 안 돼요. 그럴 바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ELW는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해지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지 거는 과정도 자, 무조건 해지를 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만기 주간에 오늘 콜을 샀는데요. 당월물을 자,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풋을 사냐고 안 돼요. 이미 오늘 당월 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정리를 지난번에 하셨어야죠. 이제 해지를 어떻게 거냐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여러분이 해지를 걸어요. 자, 비중을 맞춰서 콜 풋을 어느 정도. 근데 콜을 1,000만 원 들어가 있다. 해지 풋으로 못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1,000만 원이 만약에 정말 운 좋아서 풋이 더 폭락을 해버리면 콜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풋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료로 쓰는 거예요. 우연히 14,600%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감싸죠. 근데 그만큼 콜을 어떤 한 상품을 한꺼번에 1,000만 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면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금 5억 정도 여유 있게 잃어도 된다 정도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면 여러분이 콜을 1,000만 원 사신 분이 풋 해지 걸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콜로 가다가 얘가 물릴 경우에 풋을 사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비중을 그렇게 한꺼번에 원웨이로 뚝딱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웨이를 타려면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오늘 당월이 끝났습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여러분은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요.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에 임할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 만기인 날이랑 그다지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막 늘리기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자금을 굳이 줄여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조금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차월을 사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풋이 나오다 보니까 그 차월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대응법은 여러분이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으로 치십시오. 요게 제가 처음에요. 이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샵 3772가 도대체 뭔가. 전화번호가 샵 3772예요. 문자를 보낼 때. 아, 전화번호에 샵 3772가 그죠? 전화번호에 키패드에 나와 있습니다. 샵 3772를 치시고 문자를 ELW가 아니라 제 이름 구미형을 치시면 여러분한테 다시 문자가 나옵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자 그리고 비밀번호가 전달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편하게 ELW 비중과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알 수 있냐고요? 뭐 먼저 잽싸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 어떤 자금 시장이 움직이는지는 채권, 금융시장 이벤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10년물 채권 발행이 있는데 이때 환율을 방어해주지 않고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금리도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폭락이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80년대 초반에 석유 파동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는데 진입했다 했지만 나온 일이 없어요. 리먼 때도 진입했다 그랬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80년대 이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쭉 빠졌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국채 가격이. 그래서 2%의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져도 채권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빠졌다는 금리가 빠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2%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 멈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짜리 채권이 지금 8,000원이 돼버렸다. 멈춘 거죠. 2%를 더해야지 이 10,000원짜리를 감싸한다고 계속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ELW는 했죠. 주식은 손절. 그러니까 재무구조 다 보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재무구조도 뭐 성장성이 있다. 우리가 그 성장 어떻게 알아요? 이미 성장을 했는데 우량 주면 삼성전자랑 그래도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망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우리 가치주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주를 어떻게 알아요? 회사가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의 약정을 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공모. 자, 공모한 채권 우리 몇 개 받을 수도 없습니다. 3호 채권이지만 안전하게 작년 10월 1일부로 규정이 개정됐죠. 그 채권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주식 평단을 낮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ELW 단타를 시작하는 순간 반대편 자금을 항상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웨이. 자, ELW는 원웨이에서 문제예요. 그리고 수익 났을 때 더 갈 거야는 안 돼요. 팔아 나가시고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풋이 움직였죠, 최근에? 그러니 당연히 콜보다 적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폭락을 하던 말던 그럼 폭락하면 풋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면 풋이 움직이기 전에 10배를 더 들어갔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콜이 37이다. 그럼 풋이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올랐으니까 풋을 팔았죠. 비중을 줄였는데 월요일날 채권 발행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글로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밤사이에 하락을 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월요일날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면 더 하락이 아침보다 오후장이 더 떨어지게 돼요. 이미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랑 똑같잖아요. 채권이 많아지는데 채권을 매도했는데 워낙 약세가 되면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환율로 해줘야 됩니다. 자, ELW 지금 반대편 자금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웨이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이제는 ELW 단타를 짧게 하지만 빛보다 빠른 게 아니라 사놓고 예약 매매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사자마자 예약 매매를. 자, 다음 페이지 바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이 6,610원짜리가 5% 수익이 나려면요. 세금까지 32에서 36칸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니 기다리고 있다가 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못 기다립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는 어떠한 종목일지라도 자, 그럴 바에 여러분이 정말 단타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주식보다 ELW 단타가 훨씬 안전하고 훨씬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주식은 손절이요. 반대편이 없잖아요. 저희는 풋을 살 수 있습니다. 물렸을 때 풋이 물리면 콜을 하지만 이것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당월물이 마감하는 날 오늘 당월물을 갖고 해지를 당월물 풋으로 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월물 콜을 갖고 있다. 여전히 당월물 콜을 갖고 있으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싸구려 콜을 들어가서 로또라고 들어갔다. 그럼
그러면 차월 풋으로 해지해야 됩니다. 한 달 여유가 있는 걸로. 자, 그래서 하루 한 번도 사실 주식 단타는, 하지만 ELW 단타는 자, 빠르게 진행이 되는 대신 장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고요? 많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후덜덜 떨리세요. 반대편 잡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신 주식보다는 더 등락이 큽니다. 모든 호가가 다 5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한 호가 위에서 팔면 4에서 7%의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90원짜리, 80원짜리를 들어가고 있을 땐 정말 방향이 셀 때예요. 방향이 셀 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300원짜리부터 거래했는데 막 올라가요. 그러면 300원짜리 100만 원 거래하셨다. 그러면 이제 200원짜리로 갈아탈 때 50%만 들어가야죠. 그만큼 한 호가에 5원의 효과가, 자, 모든 호가가 5원이랬어요. 2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그럼 5원짜리가 그 다음 호가는 5원, 10원이죠. 100%예요. 근데 왜 줄여가냐고요? 가격이 낮을수록 기대치가 높은 등가격이 예를 들면 315다 그러면 콜을 우리가 산다 그랬을 때 가격이 높은 애들이 바로 여기 317.5예요. 가격이 낮은 애들은 저기 뭐 한 325, 330. 하지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바꿔 타셔야 됩니다. 그 대신 금액도 줄여야죠. 100만 원으로 했다. 다 팔렸다. 그 다음엔 50만 원. 그 다음에는 자 25만 원. 근데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요. 단지 콜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콜백 풋백으로 하셨는데 자, 콜 100만 원, 풋 100만 원 갖고 했어요. 근데 이 콜이 감싸 안아서 300만 원까지 움직였다. 다 팔아버려도 소용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한 움직여서 이 풋을 감싸는 가격까지 돼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20만 원 정도를 5원짜리는 안 되고요. 7, 80원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콜이 4, 50%나 100% 정도 올라서 이 정도면 100% 오른 거거든요. 풋으로 갔을 경우에는 콜은 떨어지는 게 자, 떨어질 때 무한대냐고요? 99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무한대 99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가 100원짜리가 500원이 갔어요. 이게 ELW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35원짜리가 이틀 만에 505원도 갔는데요. 뭐. 자, 그리고 5원짜리가 이틀 만에요. 그 오후장 3시 한 20분쯤 5원짜리가 그 다음 날 80원 갔습니다. 자, 1000%가 넘는 상승이에요. 근데 100원짜리가 500원이 갔다.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99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러면 그 다음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콜이 이만큼 갔다 그러면 자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100원짜리 콜이 500원 갔어요. 그러면 프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얘가 100원 떨어질 때는 이 500원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100원까지 올랐던 만큼 떨어질 때 강하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건 무조건 줄여 가셔야지 돼요. 수익 난 물량은 줄이고 근데도 또 콜일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대죠. 그럴 바에는 물량을 줄여서 이만큼 수익이 4배 정도 났다. 그러면 차라리 10% 정도를 저가를 70원짜리를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쓰는 게 주로 자 이번에 쓰는 게 이런 저가 콜입니다. 저가 콜도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저가 콜을 그대로 그 500을 팔아서 저가 콜 자 이 90원짜리를 잡다. 매수를 하신다.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4에서 7% 수익 7번과 10번도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금액을 막이요? 아니요. 자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같을 때죠. 당월물이 시작하는 첫날, 이튿날, 3일날 그렇다고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을 때 이번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습니다. 등락이 없었다는 건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보세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질 때도 콜풋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 지금 가격들이 싸진 상태입니다. 그 저가 콜에 저가 풋에 막 자금을 넣으면 안 되고요. 등가격을 거래하다가 우연히 걔가 살아나야지 돼요. 자, 그 저가 콜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걸 알았으면 애초에 콜을 안 들어갔죠. 비중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7번도 10번도 사실 가능합니다. ELW는 23번도 가능한데 여러분이 그 23번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리면요. 안 팔린 10만큼은 풋을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콜이 37대 풋이 10입니다. 월요일날 10년물 채권 발행도 있고요. 방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수가 하락하느라고 풋이 수익이 났으니까 물량을 줄였어요. 근데 월요일날 만약에 방향이 싹
바뀐 듯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럼 이 10만큼은 과감하게 저가를 들어가 버리면 돼요. 수익 나서 팔리면. 자, 계속 등가격으로 거래를 최대한 차월도 했더니 한 달 여유가 있는 1월 달 마감하는 채권을 워런트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오늘도 그렇고 거래할 때마다 푸시 그냥 0이 됐다 또 잡고 하지만 그 0을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릴 때 보고야 되는 게 월요일날 10년물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구간이에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체험펀드가 들어와서 채권 시장을 방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은 쉽게 나오진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폭락이 나왔다. 환율도 채권도 다 무너지는 거죠. 환율이 평가절하 전일보다 더 줘야 되고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럼 지금까지 50조 알파를 투입하면서 이렇게 방어해 줬는데 월요일 한순간에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10 정도의 풋은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 만큼은 풋을 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지수 하락이 끌 때는 적정 낮은 푼도 괜찮습니다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수 하락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또 하락을 하니까 불안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하락은 자, 우리가 올해 뭐 10월 달, 9월 달, 8월 달 이때의 하락하고는 틀립니다. 채권 시장이 올랐어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아닌 주식은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잡아야 되죠. 자나깨나 철저한 비중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비중으로도 차월을 먼저 잡으셨어도 불안해도 자, 콜 가격이 떨어져도 당연히 노란 톡방에서 힌트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힌트는 그 낮아진 콜을 손도 대지 마십시오. 든 가격에 새로운 콜을 사야 돼요. 물량이 많아진다고요? 감당하실 만큼 해야 되죠. 근데 그 새로운 콜을 잡는 게 일부의 풋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잃을 건 잃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요. 콜일 것이다 안다. 그러면 왜 겁나니까 100만 들어가세요. 콜인지 알았는데 100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콜이 100만 원 있으시더라도 월요일 날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글로벌 시장 우리가 타임머신 안 타서 모르잖아요. 풋 2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편안하게 자 정말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저가 풋을 20을 사면 되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그 콜이 팔리겠죠. 자 팔린데 풋 괜히 갖고 있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콜을 자 콜인 줄 안 거예요. 자 풋 괜히 갖고 있었다라고 후회하실 바에는 콜인 줄 안 거니까 그냥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잃을 건 잃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단단가에 팔아도 4.71 정도 돼요. 이 90원짜리 지수 하락이 클 때는 오히려 100만 원을 들어가시면서 3, 400짜리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3, 400원짜리 자 기대치가 높다는 건 지수가 315예요. 근데 계속 하락을 해요. 325부터 물론 오후장에는 저가를 들어가면 안 되죠. 밤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고가에 이 근처에 하락 한 단계 2.5씩 움직입니다. 312.5의 풋을 잡아야 되지만 그날 계속 풋 수익이 나오는데 오전장 지수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100만 원을 등가격을 잡느니 저가를 20만 원 들어가 버려야지 돼요. 왜냐면 그동안 오전 내내 하락을 하다가 방향이 싹 바뀌면 자 지수가 그럼 콜로 가냐고요? 엄청난 하락에선 콜로 안 갑니다. 우리 2019년도에도 한번 18년도에도 그렇고 14,600%가 나왔어요. 그날 하루에 그 종가까지 대부분이 풋을 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을 동시효과에 막 움직여버려서 자 14,600%에 40%를 얹어서 받는 행사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자 행사를 받을 때 모든 자금을 아니요 동시효과에 최대한 빼고 저가를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목요일이었어요. 만기일날. 금요일날 그때 지수가 4% 빠졌고 금요일날 3% 가까이 올라갔는데 콜이 등가격에 하나가 5원 정도나 한 2, 3% 오른 거 빼놓고선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수익이 나면 빼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차월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차월도 가격이 한쪽으로 다 수익이 나버렸다고요. 자, 쉽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풋을 공급해서 콜 가격을 줍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315에 해당되는 콜과 풋이요. 그래서 거래 소멸이 오는 거예요. 지수가 세게 올라가서 콜이 300원짜리 콜이 500원, 600원, 700원 가면 거래가 소멸이 돼요. 가격이 올라가지만 팔 수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풋을 공급을 해서 이미 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풋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계속 공급을 할까요? 멈춥니다. 풋은 300원짜리가 지금 40원이 돼가고 있는데 40원짜리 공급해갖고 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더 이상 시장에 공급자가 풀지 않습니다. ELW는 자 한국거래소가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발행을 한 게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하나 이상의 LP 공급을 하는 LP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도 하나라고 나와 있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 여럿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으로 더 빨리 등락이지만 우리는 홍콩 어느 순간 여러분 왜 홍콩 항생을 갖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쏙 들어갔는 줄 아세요? 바로 중국과 채권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콩 시장은 그냥 중국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이 채권 거래나 이걸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지 않아요. 뭘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자금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삼성전자 보고 주식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ELW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난 쪽은 팔아나가고 정말 큰 수익에서는 더 많이 벌 거다. 근데 안전하다고 높은 가격이 아닌 차라리 수익금을 줄이고 물량을 저가를 투입하는 게 방향이 바뀌면 어차피 큰 수익 이후에 확 떨어지죠. 자 빠지는 건 100이고 오르는 건 무한대지만 오르는 쪽에서 500% 났다. 그러면 얘는 0까지 빠질 때 더 무섭게 빠지고 이미 한쪽으로 회수를 다 했기 때문에 풋은 안 올라가게 돼요. 제가 왜 콜이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다 바라지잖아요. 너무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두 가지로 검색을 해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첫 번째 90년대부터 나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냥 매번 스태그플레이션 1년마다 거기에 금리 인상 써보세요. 이것도 1990년대부터 나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기사를 딱 연도를 가리고 보면 지금 같아요. 경기 침체까지 해서 세 개를 치면 2000년대부터 나와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리몬 때 더 충격적이었죠. IMF 때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 이겨낸 상태예요. 그리고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고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지만 미국도 더 하지만 미국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틀립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우리가 낮은 금리에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따라쟁이로 계속 빅스텝으로 올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호가만 위로 매도하고 여러분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진짜 센 풋에서는 진짜 센 콜에서는 오히려 저가를 공략하는데 금액은 완전히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건 정말 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쪽으로 수익이 다 났다. 그러면 콜 없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풋 없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수익이 콜로 500% 정도, 200%라도 났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를 금액을 줄여서 자 거래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ELW의 단타의 큰 장점은요. 100원을 매수해서 105원에 매도하면 5%지만 이것도 하나예요. 방향이 바뀌면 해지를 걸어야 됩니다. 해지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원웨이 콜일 것이다. 지금 잠깐만 들어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려는데 이거 왜 이러나? 이러면 계속 물타기를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빠져나오시려면 반대로 해지를 걸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자, 해지를 걸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샵 3772에 구미형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주셔서 노란 톡방으로 오면 제가 해지를 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 팁이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페리티라는 거죠. ELW는 페리티. 자, 315에 보다 315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전에 질문을 한번 했더니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200위까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코스피 시총 200위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넣을 때 막 검색을 해서 카카오를 살까 한국전력을 살까 할까요? 아니죠. 바스켓을 구성해놓은 자금을 프로그램으로 사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짓을 할까요? 공매를 치겠죠. 대형주를 하락시키고 자 정말 큰 월요일날 채권 발행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 선물도 그렇고 이 비차익 바스켓도 다 월요일날 제한 펀드가 들어갈 거고 환율이 방어할 테니까 오늘 공매를
무지막지하게 오늘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50조 알파를 냈다가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 기껏 외국인들한테 9천원짜리 채권을 10,000원에 공급해주고 얘네가 팔고 나가서 우리는 그들 단타 시장만 만든 거예요. 금리를 계속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자금이 월요일날 들어갈 테니까 지수가 밀리더라도 환율을 방어할 테니까 오늘 엄청난 공매가 들어갔죠. 우리 주식을 갖다가 그 이자 절대로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청산을 12,000원 올라갈 게 뻔히 보여요. 그럼 10,000원부터 10,000원인 주식을 여러분이 공매를 쳐서 9,000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산을 걸면 1,000원의 수익. 그리고 하지만 순수한 수익은 얘가 10,000원이 간 이후로 봐야지 돼요. 즉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어도 선물이 현물보다 1포인트 이상이 높고 거기에 0.7 정도, 1.7 정도가 상승장인데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백오데이션을 만드는 건 공매를 쳤기 때문이고요. 선물이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은 콘텐코가 되기 위해서는 1포인트가 앞서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곧 우리 이제 배당 관련주가 진행될 때요. 12월 바로 차월물이죠. 차월물의 옵션 베이시스를 보면 마이너스가 2% 정도 잡혀야 되는데 2%가 안 잡혀요. 그리고 배당락도 2% 이상 그날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도 볼 거 없이 배당락인 날은 콜을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배당을 적게 주니까 아침에 떨어지는 배당락으로 인해서 하락시키는 폭이 작죠. 배당 조금 쳤으니까 떨어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을 맘 놓고 못 들어가긴 합니다. 배포 있게 들어간 날이 오직 그날 하루인데 못 들어간 날이죠. 여기다 공매는 진행됐어요. 하지만 월요일에 무턱대고 콜을 사서는 안 되고 베이시스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얘가 공매를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했다가 10,000원이 넘을 때 콘텐코가 선물이 현물보다 더 강하게 올려치지 않으면 얘들은 또다시 숏을 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의 수익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ELW는 사실 쫀쫀하게 비중을 잡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파생이라는 건 수익이 큰 만큼 수익 큰 거는요 다 리스크가 있어요. 어디서 이자 많이 준다 그래도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 예전에 ELS 상품이 독일 7년물 채권으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근데 독일은 지금이야 금리를 올리지 1981년도부터 보면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정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이자 보장. 그리고 단기 6개월에서 1년. 거기다 그런 작품이 어디 있어요. 1억 미만은 안 된대요. 다 깡통을 찼어요. 지금 같아서는 엄청나게 수익이 났지만 그거 과연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는 약정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ELW도 규칙을 안 지키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다 하락해요. 안전한 주식의 재무구조가 괜찮은 종목들도 다 빠졌습니다. 평단을 계속 낮추면 누구한테 한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더 얼른 빠져나올 생각을 한다. 애초에 빠져나올 것 같았으면 사지도 않았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평단도 낮추지 말고 그만큼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 바로 채권이고 지금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구간이 아닌 채권시장을 부양하는 구간에 월요일날 10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체험펀드도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50조 플러스 알파가 풋은 일단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 만큼 팔아 나간다. 등락이 확대된다. 오른 만큼 매도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살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되죠. 이번에 75콜, 79콜 기억나시죠? 78콜도 35원까지 가기 전에 물타기 한다는 노란 톡방에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풋을 잡기에는 애매하죠. 이미 만기가 돼가는데 당월풋 몰라요. 움직일지. 오히려 풀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차월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단지 평단을 낮춰야 될 바에는 높은 가격에 콜을 샀다. 그러면 그 콜을 수익이 나면서 저가 기다렸을 거예요. 35원짜리 170원까지 150원에서 170원까지 잠깐 움직였다가 35원까지 빠지고 결국은 이 콜은 500원까지 갔어요. 근데 35원까지 빠질 때까지 여러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등락에서는 당월물을 차라리 전량 처분하고 차월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제 당월물이 시작하는 월요일날 여러분이 장을 딱 제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만기 주간의 등락도 작았다고 무조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오른 만큼을 최대한 315에 자 지금 현재 행사가가 315가 현재 지수에 맞춰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과 옵션과 선물의 지수입니다. 짜투리로 만약에 얘가 317.5다 그런데 316.4 이렇게 되면 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가까운 쪽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려면 위아래로 콜은 한 단계나 두 단계, 풋은 한 단계나 두 단계 기대치로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왜냐면 파생에 사실 온갖 세금을 붙이고 증거금 없애야 됩니다. 1,500만 원이라는 증거금이 왜 나왔겠어요? 자, 하지만 방법은 있잖아요. 거래할 방법 다 아시죠? 1,500만 원. 자, 손실 나면 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증거금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태가 없으니까 횡포를 부리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등가격을 사고 싶어도 시장이 공급을 안 해갖고 기대치 저기 있는 거를 결국 5원짜리가 돼서 증권사가 가져가려는 걸.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금융기관에 진짜 고위직에 있던 어쩌던 그러면 증거금을 없애주세요. 세상에 1,500만 원이 무슨 자, 어떤 자, 전문적인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해서 거래를 하는 게 파생은 최고겠죠. 우리 증거금 제도 반드시 없애야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ELW 해지는 해지를 모르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위험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콜로 비나이다. 밤새 여러분이 비나이다 해야 됩니다.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인데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 이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 날 쪽 팔아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100원짜리가 500원이 갔는데 안 팔면 방향이 바뀌면요. 얘도 100원짜리가 그럼 살아난다고? 아니요. 얘 급속도로 0원까지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이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반대편 풋의 양쪽으로 100 갖고 있어도 100이 한 20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얘 올라갈 때 금액을 보세요. 3, 40원밖에 그래도.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됐어요. 50% 손실이죠?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만큼 세게.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세게 튀었다. 이미 회수를 다 했어요. LP는. 굳이 이 비싼 콜을 막 공급을 해갖고 얘 가격을 수백 프로 올리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서 거래 소멸이 와버려요. 반드시 해지를 걸면 등락이 만회가 된다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두근거린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때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때는 그냥 있는 거 팔아 나가십시오. 반대편 얘를 안 팔았다. 해지를 걸지 여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100%, 200%, 300%, 500% 이거 파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생을 하다가 돈을 못 버신 분은 없으세요. 근데 파생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을 넣었다가 버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익 난 걸 팔지 않으면 그 무엇도 복리란 은행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요게 6일 거래일 만에 24,720%가 올랐어요. 근데 100만 원이 2억 4,7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우연히 갖고 있다 이렇게 수익이 났다. 다시는 ELW 하면 안 됩니다. 반대편 해지가 있어야지 돼요. 5원짜리를 100만 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면 적어도 50만 원은 5원이 있다 그럼 당월이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해지를 자 풋으로 갖고 있어야지 돼요. 콜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해지를 콜로 차월로 갖고 있어야 되죠. 당월은 이미 안 됩니다. ELW가 이 정도의 수익이 엄청 큰 게 아니라 그랬죠. 이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5원짜리가 자 몇백 원 되는 거 정도는 1000% 정도는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갖고 있다가 우연히 그 가격에 더는 게 아니라 손실 난 걸 만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콜이 손실 난 걸 만회했다. 풋으로 수익 난 거예요. 자, 하지만 나머지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적어도 100만 원 콜풋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콜이 손실 나서 마이너스 70이 됐어요. 자,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풋을 열심히 거래해서 줄여야 됩니다. 100만 원이. 이만큼 감싸지 못했어도 150이 됐습니다. 물량을 줄여야지 됩니다. 근데 얘가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이 100만 원이 회복을 해서 230에 애기하지만 세상에 어디서 공짜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지 반대편 거래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정도로 등락이 커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가지고 있었던 저가가 우연히. 이 우연히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자금을 많이 넣었다.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연히.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10만 원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우연히 회복을 하는 거고 계속
이 싸구려에다가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등가격, 는이죠. 지금 지수하고 는. 지금 지수, 코스피 200 지수의 자, 는 등가격으로 위아래 한 칸으로 콜풋을 거래하다가 우연히 계속 맞춰서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지. 계속 여기다 물타기 하면 오히려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300원짜리였는데 200원짜리까지 낮췄는데 지금 150원, 160원 올라가다 밀려버리면 100만 원만 잃으면 될 걸 10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시라고 이런 등락도 있지만 이건 우연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복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복귀라는 건 알 거예요. 복귀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계속 콜풋 수익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복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 요건 롤오버한 물량입니다. 지금 비중을 이렇게 롤오버한 물량에 가지고 왔을 때 지금 현재의 비중은 자, 날짜로 12월 8일 오늘이죠. 37대 지금 10이에요. 비중이 팔아 나가서 복귀를 이미 차월로 거래하지만 우연히 갖고 있다가 뭐 이 정도의 수익은 뭐 그냥 ELW 하면서 간단하지만 당연히 저 37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27 당월은 끝났기 때문에 27인데 가격이 뚝 떨어졌죠. 저 27을 살리기 위해서 저가에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번 달 단타가 56, 57에 성공을 했다. 아주 적게 된 거예요. 보통 진짜 한 방향이 하루만 나와도 20배도 더 거래가 되지만 여러분 이런 복귀를 할 때 분명히 비중을 꼭 맞추셔야 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복귀 한번 보실 텐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복귀를 해 나가서 비중을 원금과 수익률과 오버나이트한 자금 물량이 우연히 수익이 나와도 풋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풋 물량은 줄이셔야 돼요. 엑셀 작업을 해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귀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수익 난 부분을 줄여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폭락이 올지 그것도 몰라요. 월요일날 폭등을 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수익 난 쪽을 줄였기 때문에 37대 10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고 27대 10 그 낮은 콜에 당연히 풋이 올랐으니 콜 가격이 낮아졌는데 바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날짜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월요일 당월물이 시작되는 두 번째 목요일 그리고 이 주간에 등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날 방송을 들으신데 자, 이 금요일날 만약에 폭등을 했다. 그럼 월요일날 자금 못 넣습니다. 있는 거 팔아 나가야지 돼요. 풀이가 축소가 됐다니까. 이날 자 지수가 뭐 3% 올랐다. 2% 이상 올랐다. 마이너스가 2%다. 며칠 거래 안 해야지 돼요. ELW가 무슨 하루도 거래 안 하면 막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시고 토요일날 방송 듣고 월요일날 장에 임하실 때 바로 샵 3772에 구미형 치셔서 들어오시면요. 자, 우리가 이날 채권 발행과 시간별로 지수가 어떻게 오르는지 글로벌을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만약에 지수가 올랐다 떨어집니다. 올라가도 골을 팔으셔야지 돼요. 우린 근데 팔 골이 지금 없어요. 자, 단타 쳐서 물량을 줄였다 가지고 있으세요.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9시 20분 정도부터 10시 10분에 통환제가 진행되기 전에 환율이 방어가 되면 올라가지만 또다시 살짝 빠질 수 있어도 10시 40분에 10년물 채권 발행 전 10시 20분부터 환율이 적극적으로 방어돼야지만 강콜이 나와요. 바로 10년물 채권이 우리의 대출금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거 보시고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 지수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비차익 프로그램도 공매가 끝났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ELW를 보시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절대로 많은 금액으로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여러분이 수익 낼 수 있는 주식보다 안전하고 편하고 또 주식보다 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은 ELW 단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